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보리니입니다. 오늘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2편, 정대리 권사원 편이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125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먹, 찍먹보다 중요한 게 있지. 권사원은 저녁에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오늘은 집 얘기 말고 회사 얘기나 좀 해야겠다. 그리고 맛있는 걸 사줘야겠다고 생각한다. 남자친구 회사 앞으로 가서 기다린다. 6시 30분이 되자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오늘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백팩을 메고 있던 남자와 부딪혀서 어깨가 아팠는데 남자친구가 비슷한 모양의 단단한 검정색 백팩을 메고 나온다. 저렇게 큰 가방 안에 무엇을 넣고 다니는 걸까? 권사원은 다가온 남자친구에게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힘들었지? 고생했어.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두 사람은 오랜만에 중식당으로 향한다. 꽤 이름 있는 곳으로 가격대도 어느 정도 있는 집이다. 평소에는 잘 오지 않지만 오늘은 권사원이 저녁을 사고 싶어서 먼저 가자고 한다. 여기요, 주문할게요. 탕수육 작은 거 하나, 게살 볶음밥이랑 짬뽕 하나씩이요. 권사원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꺼낸다. 오늘 우리 팀장님이 바뀌었는데 진짜 좋으신 분 같아. 내가 얼마 전에 만든 프로젝트 있잖아. 그 자료를 김 부장님이 본인 마음대로 바꿔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 근데 새로 오신 최 부장님이 원래 내가 만든 자료로 다시 진행해 보래. 기분 진짜 좋아. 좋겠다. 회사 열심히 다니네. 그럼 원래 계시던 팀장님은? 공장으로 발령 나셨어. 잘린 거네. 잘 모르겠어. 몇 개월 뒤에 올라오신다곤 하던데. 회사 그냥 대충 다녀. 열심히 다녀서 뭐해. 이왕 다니는 거 제대로 해야지. 난 일하는 것만 따지면 재밌어. 나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게임한다. 시간 금방 가. 남자친구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나와 핸드폰을 한 번씩 번갈아 보면서 이야기한다. 손가락은 핸드폰에 가 있다. 혹시 지금 게임하는 거야? 권사원은 잔소리하는 뉘앙스로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아이템 오늘 산 건데 제대로 효과 보고 있어. 얼마 안 해? 20만 원짜리야. 20만 원?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했다는 사람이 여자친구를 만나는 지금도 한다.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 재밌어. 배터리 거의 다 됐네. 남자친구는 백팩에서 벽돌만한 보조 배터리를 급히 꺼내 연결한다. 긴급 수혈, 응급 심생소생술 수준이다. 백팩의 미스테리가 풀린 것 같다. 저 백팩 안에는 보조 배터리로 꽉 차 있는 게 분명하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게임을 그렇게 종일 하는 이유가 뭐야? 재밌어서 너도 해봐. 어떤 부분이 재밌어? 일단 해봐. 해보면 알아. 게임 못하게 하는 나쁜 여자친구가 된 기분이다. 회사에서 일 안 하고 게임만 했다는 사람이 데이트할 때도 게임을 한다. 권사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조금 있으면 결혼하잖아. 사실 조금 걱정돼. 뭐가?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가 계속 게임만 하고 대화도 없이 살까 봐. 우리 연애 초반에는 게임에 이렇게까지 안 매달렸잖아. 그런데 지금은 게임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 들어. 에이, 게임은 게임이지. 그런 걸로 걱정을 하고 그래. 진심이야. 걱정돼. 남자친구는 유리컵에 물을 붓는다. 물통의 각도가 높아 보인다. 컵으로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로 물이 튄다. 주변이 엉망이 된다. 그래도 남자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따른다. 탕수육이 나온다. 권사원은 표정 없이 탕수육 조각 하나를 집는다. 새콤달콤하고 끈적한 소스를 살짝 묻혀 오물오물 먹는다. 탕수육은 부먹이지. 남자친구가 왼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오른손에는 소스 그릇을 들더니 탕수육 위에 소스를 들이붓는다. 아, 제발. 탕수육은 원래 부먹이야. 고기랑 쌈장도 아니고. 왜 찍어 먹어? 나 찍어 먹는 거 몰라?
소스 부으면 눅눅해지잖아. 그게 탕수육이지. 소스에 흠뻑 적셔 먹는 게 진짜 탕수육이야. 내가 전에도 부어 먹는 거 싫다고 했잖아. 그랬어? 기억이 안 나네. 생각해보니 기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첫 번째 이유는 권사원이 대부분 조용히 넘어갔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남자친구가 게임하는데 정신이 팔려 권사원이 한 말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내일 탕수육을 먹어도 또 소스를 부을 것 같다.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더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 얘기까지 하면 완전 엉망이 되겠지. 짬뽕이 나온다. 홍합이 가득하다. 권사원과 남자친구는 말없이 짬뽕을 나눠 먹는다. 뒤이어 게살볶음밥이 나온다. 이것도 말없이 나눠 먹는다. 짬뽕면과 탕수육을 거의 다 먹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남은 게살볶음밥을 짬뽕에 집어넣는다. 뭐 하는 거야? 짬뽕밥. 아, 볶음밥은 따로 먹어야지. 짬뽕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짬뽕밥이 먹고 싶으면 따로 밥을 시키면 되지. 왜 그래? 나도 짬뽕 먹고 있잖아. 매너 없이 이게 뭐야? 밥 있는데 뭐하러 더 시켜? 돈 아깝게. 네가 천천히 먹기에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 알았지. 남자친구는 뭐 이런 게 문제냐는 얼굴로 볶음밥으로 만든 짬뽕밥을 우걱우걱 먹기 시작한다. 아, 이런 사소한 걸로 부딪혀야 하나? 권사원은 쪼잔해지는 자신이 더 싫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싸우기가 싫다. 그래, 내가 양보하자. 내가 잘못했다. 이런 권사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는 국물까지 싹싹 먹는다. 아, 완뽕했다. 배부르다. 아, 내 배. 남자친구는 허리를 뒤로 제치고 배를 어루만진다. 그 전에는 저 모습도 소탈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자신이 변한 건지 사랑이 변한 건지 권사원은 잘 모르겠다. 권사원은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민다. 내가 계산할게. 그래, 지난번에는 내가 했으니까. 간다. 연락할게. 차 한잔하고 가지. 아니야, 집에 가서 게임해. 나도 집에 가서 좀 쉴래. 그래? 알았어. 카톡해. 남자친구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바로 전화를 건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권사원은 통화를 하며 집으로 향하는 남자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게임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남자친구가 잘못한 것은 없다. 그냥 권사원의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다. 이 결혼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동안 꾹꾹 눌러 놓았던 마음의 속삭임이 조금씩 터져 나온다. 결혼이 다가와서 생기는 불안감이 아니라 같이 살면 서로 상처만 받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인 것 같다.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를 한다. 엄마, 나 이 결혼 꼭 해야 할까? 왜 갑자기? 남자친구가 돈 개념이 너무 없어. 게임만 하고. 왜 어떤데? 도박했어? 아니, 그건 아니고, 게임에 돈 쓰고, 장난감 사고, 아직도 집에서 용돈 받아 쓴다는데, 모아둔 돈은 거의 없고, 도박만 안 하면 됐지. 사람 착하잖아. 요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딨어? 그렇긴 한데, 나는 둘이서 월급 모아가며 알뜰하게 살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도박 안 하는 게 어디야. 다들 그러고 살아. 엄마도 그랬어. 엄마는 늘 이런 식이다. 내 편이 아니라 남자친구 편인 것 같다. 휴, 몰라. 그건 그렇고 지금 휴전선 근처 사는 거 괜찮아? 원래 일산 살다가 파주로 가고 파주도 비싸서 거기까지 간 거잖아. 아유, 여기도 살만해. 공기 좋고 가끔 멧돼지도. 그건 좀 무섭다. 아무튼 잘 생각해. 지금 와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상견례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떡하려고 그래? 원래 결혼 전에는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야. 알았어. 권사원이 발표를 하는 날이다. 권사원은 면접 때나 있던 정장을 찾는다. 높은 곳에 걸어놔서 발끝을 살짝 들고서야 겨우 꺼낸다.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하고 비닐 씌워놓은 상태 그대로다. 비닐을 쭉 뜯는다. 손으로 구겨 휴지통에 던진다. 날아가면서 살짝 풀어진다.
공기 저항에 휴지통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진다. 안에 받쳐 입을 블라우스를 찾는다. 지난번 곱창 먹을 때 입었던 블라우스를 꺼낸다. 냄새를 맡아본다. 빨았는데도 왠지 아직도 냄새가 나는 느낌이다. 고민하던 권사원은 한동안 안 입던 셔츠를 꺼낸다. 살이 좀 쪘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지? 다행히 단추가 잠기기는 한다. 권사원은 출근해서 몇 가지 일을 처리한 후 대회의실로 향한다. 프로젝터 전원을 켠 후 노트북과 연결한다. 누가 만졌는지 초점이 잘 안 맞는다. 렌즈를 조금씩 돌려 초점을 맞춘다. 한 사람씩 들어오기 시작한다. 최 부장이 다가오더니 권사원을 안심시킨다. 권사원, 떨지 마. 별거 아니야. 밖에서는 그냥 다 아저씨들이야. 하던 대로 해. 앞사람들 발표가 끝나고 드디어 권사원의 차례다.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으니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누구와 눈을 마주쳐야 할지 모르겠다. 권사원은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발표하기 시작한다. 일단 시작을 하고 나니 오히려 차분해진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필 여유도 생긴다. 상무가 이해했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인다. 최 부장도 잔잔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인다. 상사들의 반응을 보니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을 할수록 용기가 생긴다. 발표는 끝났다. 면접 때보다 더 긴장한 것 같다. 마이크 손잡이에 땀이 묻어 있다. 손이 축축하다. 권사원은 재킷에 땀을 닦아낸다. 지난번 발표 내용과 왜 이렇게 다른가요? 상무가 묻는다. 권사원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멈칫한다. 김 부장이 마음대로 바꿨다고 차마 대답할 수가 없다. 하하,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도 회사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안 그래도 이 프로젝트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최 부장이 먼저 말해줘서 이런 자리 마련한 거예요. 권사원이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료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 좋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권사원 막내라고 해서 못하는 말 많은 거 압니다. 그게 다 회사 내 위계질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무는 참석한 사람들을 한 명씩 둘러보며 이야기한다. 아시겠지만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직급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 회사도 직급을 없애고 하나로 합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를 거쳐서 정할 예정입니다. 최 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장, 과장 같은 직급은 계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몇 년 근무했다. 이 정도만 알려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 권사원의 솔직하고 깔끔한 자료가 좋은 출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상무의 얘기가 끝나자 다들 우르르 일어나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정 대리는 송 과장과 권사원에게 지하 카페로 가자는 신호를 보낸다. 카페는 방금 오픈을 했는지 밖에 있어야 할 배너가 안에 있다. 직원은 배너를 밖으로 옮겨 놓는다. 닫혀있던 폴딩도 어르르 드르륵 열어젖힌다. 폴딩 도어를 드르륵 열어젖힌다. 송 과장이 말한다. 오늘은 아메리카노 말고 라떼 마시자. 내가 쏠게. 권사원, 발표 진짜 잘했어. 다른 사람들 발표할 때는 졸렸는데 권사원 발표할 때는 집중이 잘 되더라고. 하하, 감사합니다. 최 부장님 진짜 좋다. 이런 팀장은 처음이야. 네, 맞아요. 그리고 상무님이랑 최 부장님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 비슷하다, 두 분이. 오늘 고생했어, 권사원. 아니에요. 송 과장님하고 정 대리님이 같이 봐주신 덕분이에요. 라떼 세 잔 나왔습니다. 정 대리는 아이스 라떼를 빨대로 쭉 들이킨다. 시원하다. 밑에 깔려있는 우유를 먼저 마신다. 그 다음 위에 있는 커피 부분을 마신다. 우유와 커피가 너무 버리면 약간 밍밍하다. 빨대로 커피를 쪽쪽 빨던 정 대리는 송 과장에게 집 문제 얘기를 꺼낸다. 송 과장님, 저 신혼집 알아보려 부동산 몇 번 갔었는데
집 보기 진짜 어렵던데요? 시간도 맞춰야 하고 또 보여주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엔 집 안 보고 계약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생각보다 집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보라고 한 거야. 받은 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세 6억인데 부모님이 보태주신 거랑 대출 끌어다가 맞춰보려고요. 6억? 비싸긴 하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출 이자 내느니 나 같으면 불편하더라도 보증금이랑 월세 적은 곳에서 살겠어. 아, 송 과장님 왜 그러세요? 대기업 직원이 무슨 월세입니까? 전세금은 또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완전 공짜 아닙니까? 정 대리는 송 과장이 전부터 계속 월세로 살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전세는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최고의 시스템인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다. 송 과장이 라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한다. 그나저나 김 부장님은 잘 지내실까? 공장에서 말이야. 이번 주에 공장 갈 일 있는데 한번 인사드리고 올까요? 그래, 정 대리가 인사드리고 와. 궁금하네. 정 대리는 귀찮긴 하지만 그 김 부장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인사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인다. 예정되어 있던 정 대리의 출장 날이다. 공장에 차를 타고 갈까, 기차를 타고 갈까 고민한다. 기차 타고 내려서 택시로 갈아타는 게 귀찮다. 그냥 차를 끌고 공장에 가기로 한다. 고속도로에 차가 많다. 가다서다를 반복한다. 이놈의 경부고속도로는 한남 IC부터 양재 IC 구간이 언제나 양쪽 방향 다 밀려 있다. 외곽 순환도로 중동 IC와 양대 산맥이다. 이 두 곳은 진짜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대리는 한숨을 쉬며 운전대를 다시 꽉 잡는다. 정대리는 자신이 서 있는 차선이 제일 느린 것 같아서 옆 차선으로 바꾸려고 한다. 깜빡이를 켜니 뒷차가 더 빨리 달려와서 못 끼어들게 들이민다. 나쁜 새끼. 양보 좀 해주지. 혼자서 운전하면 평소에 안 하던 욕이 저절로 튀어나온다. 차라리 깜빡이를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드는 게 쉽겠다. 차선을 겨우 바꿨더니 원래 있던 차선이 뚫린다. 왜 내가 가는 차선만 못 가는 걸까? 정대리는 지질이 운도 없다고 생각한다. 양재 IC를 지나니 차들이 슬슬 속도를 낸다. 판교를 지나간다. 번쩍번쩍 화려한 건물들이 많다. 판교에 회사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니 직접 보기는 처음이다. 언뜻 보기에 서울에 있는 대기업보다 역동적이고 젊은 회사라는 느낌이 든다. 근처 게임 회사에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이나 해볼까 싶지만 그냥 공장으로 직행하기로 한다. 1차선으로 쭉 달리는데 앞에 천천히 가는 차가 있다. 1차선은 추월 차선인데 왜 천천히 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 2차선으로 가서 1차선에 있는 차주 얼굴을 쓱 본다.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정면만 주시하며 아주 정직하게 운전하시는 김 여사일 줄 알았는데 아니다. 운전자는 죄가 없다. 그저 복장 터지게 천천히 움직이는 차가 미울 뿐이다. 추월해서 다시 1차선으로 간다. 햇빛이 너무 강한 것 같아 햇빛 가리개를 내린다. 여전히 눈이 부시다. 앞차 유리에 반사된 빛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졸음이 슬슬 밀려와 천안 휴게소에서 잠깐 쉬기로 한다. 천안하면 호두과자다. 어렸을 때는 호두과자인 줄 알았다. 호두과자가 더 친근하다. 그래도 호두 모양이니 호두과 호두과자라고 해야 한다. 호두과자 매장 앞이다. 기계들이 분업 체계를 잘 이루어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다. 산업혁명을 이룬 대량 생산 체제의 표본이다. 호두과자 기계는 봐도 봐도 신기하다. 하나는 반죽을 짜내기만 하고, 하나는 팥을 짜내기만 하고, 하나는 뒤집기만 하고, 하나는 굽기만 하고, 하나는 운반하기만 한다. 멍하니 보고 있으니 어째 매일 똑같은 일만 하는 회사에서의 내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든다. 메뉴판을 본다. 8개 2,000원, 12개 3,000원, 20개 5,000원, 선물용 만원, 8개 12개 1,000원 차이인데 고민이다. 아직 한참 가야 하니까 20개, 8개짜리 두 봉지 사면 16개에 4,000원인데 뭐가 싼 거지? 8개는 좀 적을 것 같고 20개는 좀 많을 것 같고 12개짜리 한 봉지 주세요.
아주머니가 이미 봉투에 담아놓은 것을 집으려는 순간 정대리는 빠르게 만류한다. 아니요, 그거 말고 방금 만든 걸로 주세요. 아주머니가 살짝 인상을 쓰며 새 봉투에 12개를 털어넣는다. 미리 담아둔 거는 사기 싫다. 바로 나온 새 것을 먹고 싶다. 호두과자를 한 입 베어 문다. 아, 뜨거! 겉에 빵 부분은 괜찮은데 안에 들어있는 팥이 너무 진짜 뜨겁다. 그냥 아주머니가 주는 걸로 받을 걸 그랬나? 차에 앉아 나머지 한 입을 베어 물고 다시 공장으로 향한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도착하니 거의 점심시간이다. 정대리는 주차를 하고 공장 사무실 쪽으로 간다. 때마침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린다. 우르르 사람들이 사내 식당으로 뛰어간다. 다들 배가 많이 고픈가 보다. 저기 익숙한 사람이 1등으로 뛰어간다. 김 부장이다. 근엄하기만 하던 김 부장이 저렇게 뛴다고? 밥 일찍 먹으려고 저렇게 달리기를 하다니 정대리는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빈다. 정대리는 출장 업무를 끝나고 김 부장 자리를 물어물어 찾아간다. 그래도 직속 팀장이었는데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 싶다. 자리가 비어 있다. 옆자리 팀원에게 물으니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어떡하지? 전화를 드려야 하나? 고민하며 두리번거리는데 저쪽 휴게실 유리창 너머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인다. 탁자에 다리를 올리고 목은 뒤로 젖히고 낮잠을 자고 있다. 김 부장이다. 본사에서는 팀원들이 딴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부엉이처럼 감시하던 사람이 업무 시간에 낮잠이라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깨워서 인사라도 할까? 말까? 아니야, 자는데 뭐하러 깨워. 깨워서 할 말도 없고. 정대리는 바로 마음을 굳힌다. 굳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김 부장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하다. 내 미래가 저러면 어떡하지? 순간 스치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진다. 아니야, 나는 아직 대리잖아. 가장 짱짱한 직급 대리. 부장 직급을 달려면 최소 15년은 회사에 다녀야 한다. 아직 한참 남았다. 걱정하지 말자. 내 스탠스를 유지하자. 인생은 한 번뿐 신나게 사는 거야. 차에 시동을 걸고 공장을 빠져나온다. 아까 남은 호두 과자를 한 입에 넣는다. 식어서인지 수분이 날아가서인지 퍽퍽하다. 차 안에서 며칠 굴러다니던 물을 마신다. 미지근하다. 국도를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라선다. 음악을 크게 튼다. 엑셀을 꽉 밟으면서 외친다. 가자! 달리자! 나의 BM 더! 정대리는 며칠 뒤 24평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다. 신혼집이다.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았다. 남들 다 받는 대출. 정대리도 처음으로 받아봤다. 계약을 끝내고 부동산 중개소를 나온다. 후련하다. 전세 계약인데도 신경 쓸 게 많다. 집주인이 전세금 들고 도망가지나 않았으면 좋겠다.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말한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러게. 오빠, 나 오늘 피부 어때? 광나지? 반짝반짝 하는데? 피부과 가서 관리 좀 받았어. 잘했다. 오빠, 얘 좀 봐봐. 이게 3개월 전 사진이고, 이게 지금 사진인데, 어때? 뭐, 비슷한데? 뭐가 비슷해? 코 살짝 높아진 것 같지 않아? 원래는 이렇게 입체적이지 않았는데, 눈이랑 코랑 좀 달라졌어. 눈도 또렷해지고. 얘 뭐 한 것 같지 않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에휴, 그나저나 우리 오빠는 어디 보자. 눈썹 문신할래? 이거 한 건데? 한 거야? 너무 갈매기 같다. 내가 잘하는데 알아. 주말에 예약해 놓을 테니까 가서 해. 갈매기? 이게 얼마짜린데? 그런데 오빠, 나 계약한 집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가전제품이랑 가구 예쁜 거 하자. 요즘 그 비스포크 그거 진짜 이쁘더라. 나 핑크로 하고 싶어. 그리고 공기청정기랑 에어컨도. 스타일러 알지? 옷 걸어두면 향균에 냄새 빼주는 거. 그거 좋다고 하던데. 맞아, 맞아. 그것도 좋대. 아, 그리고 세탁기랑 건조기 일체형으로 나온 거. 완전 이뻐. 나도 백화점에서 봤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볼까? 역시 우리 오빠야. 정대리와 여자친구는 백화점으로 향한다. 고등학교 친구 버버리맨 말로는
백화점에서도 발렛 파킹을 해준다고 한다. 발렛 파킹은 차댈 곳 없는 좁은 골목 같은 데서나 해주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다. 백화점에서 1년에 수억 원을 쓰는 VIP 고객에게는 발렛 파킹이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정대리는 지하로 내려간다. 한참을 돌고 돌고 돌아 내려가서 지하 5층에 주차를 한다. 가전층이 8층이네? 엘리베이터 탈까? 오빠, 백화점은 에스컬레이터지 층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 올라가면서 보고 싶은 매장 있으면 바로 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백화점 엘리베이터는 너무 오래 기다려. 올라가면서도 층마다 다 서잖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앞에 있는 사람들,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쭉 스캔한다. 우리 커플보다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은 없다. 가전 매장 앞에 도착한다. 신혼부부 혼수 패키지 특별 할인이라고 쓰여 있다. 우릴 위해 준비한 것 같다. 매장을 한번 둘러본다. 사야 할 것들을 체크한다. 텔레비전, 에어컨, 건기청정기, 스타일러,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만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무선 청소기, 제습기, 인덕션, 식기세척기도 필요해 보인다. 상담 직원과 마주 앉는다. 신랑 신부 고객님, 전부 다 해서 2,500만 원입니다. 네? 뭐가 그렇게 비싸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품권 할인, 캐시백 할인, 백화점 포인트 할인, 신용카드 할인, 저희 본사에서 진행하는 할인까지 들어가서, 잠시만요. 상담 직원은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린다. 300만 원 빼드리면 2,200만 원에 가능합니다. 300만 원 할인이요? 할부도 되나요? 네, 원하시는 만큼 할부 가능합니다. 그럼 12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여기 배송지랑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배송 원하시는 날짜도 적어주세요. 정대리는 주의를 의식하며 얼마 전 새로 만든 번쩍이는 메탈 카드를 직원에게 건넨다. 여기요. 고객님 좋은 카드 쓰시네요. 역시 백화점 직원은 다르다. 부자를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 바로 알아본다. 그동안 식당, 카페, 종업원들이 눈빛으로만 알아줬지 말로는 아무도 표현하지 않아서 적잖이 마음 상해 있었다. 여자친구 앞에서 오랜만에 체면이 서는 것 같다. 제주도에서 겪은 카드 한도 초과의 수모를 이제야 씻는 느낌이다. 2,200만 원 12개월 할부면 한 달에 2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상담 직원이 명함을 준다. 네, 안녕히 계세요. 와, 오빠. 우리 300만 원 벌었어. 가전제품도 완전 신상으로 쫙. 와, 저기 커피 머신 있다. 보러 가자. 그래. 커피 머신은 무조건 있어야지. 어디 보자. 캡슐보다는 원두를 직접 갈아 먹는 게 제대로 된 커피 아니겠어? 그래, 자기 좋은 거 사라. 독일에서 왔다는 커피 머신을 구매한다. 오빠, 쇼파도 한번 보러 가자. 빨갛고 이국적으로 생긴 쇼파가 눈에 들어온다. 가격표를 슬그머니 본다. 900만 원이다. 쇼파가 900만 원? 먼저 상담받고 있는 부부가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았다. 레벨이 다른 부부다. 사소한 액세서리까지 전부 명품이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졸부? 로또?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싫다. 여자친구가 근사해 보는 소파에 앉는다. 오빠, 이거 어때? 예쁘네. 집에 놓으면 딱이겠다.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건다. 신혼부부세요?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예쁘세요. 이 쇼파 아무한테나 어울리지 않는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 그렇죠. 워낙 얼굴에서부터 부티가 나서. 하하하. 자기야, 이거 살까? 얼만데? 여자친구가 다가와서 조용히 속삭인다. 근데 이거 900만 원이야. 옆에 있던 직원이 은근히 부추긴다. 이거 얼마 전 드라마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만 할인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정가에 사셔야 해요. 본사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마음이 급한지 빠르게 말한다. 자기야, 이번 주까지래. 얼마까지 할인되나요? 이번 주까지만 20% 할인하고 있어요. 20% 할인하면
720만 원인데 제가 특별히 700만 원에 맞춰드릴게요. 200만 원 할인이라니. 이쪽은 몇백 할인은 기본인가 보다. 괜찮은 것 같다. 정대리가 납득하는 표정을 지으니 여자친구가 재빨리 말한다. 자기야, 할인해서 700이래. 저거 있으면 집 분위기 확 살 것 같지 않아? 자기가 앉아있으니까 완전 청담동 며느리 같던데? 우리 가전제품도 300이나 할인받았으니 사지 뭐. 할부되죠? 그럼요, 고객님.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자친구가 카드를 내밀며 답한다. 12개월로 해주세요. 네, 이거 작성해 주시고요. 포인트 적립도 해드릴게요. 순식간에 거의 3천만 원을 쓰고 나온다. 우리 300만 원 할인받고 200 할인받았으니까 500만 원 번 거네. 와, 신나, 신나. 진짜 알뜰하게 잘 샀다. 그치? 한 달 뒤 정대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전셋집에 입주를 했다. 157페이지. 그래서 오늘은 축제. 권사원은 남자친구와 뜨뜨미지근하다. 결혼을 앞둔 커플 같지 않게 바쁘지도 설레지도 않고 어영부영 시간만 흐른다. 정대리가 결혼식을 치르는 동안 권사원은 결혼에 관해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남자친구가 나서서 하는 것도 없다. 점심시간에 아메리카노 2,000원짜리 카페로 간다. 송과장과 정대리의 결혼 생활이 궁금하다.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기보다 결혼 생활이라는 자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정대리님, 결혼하시니까 어때요? 뭐 좋지. 좋은가? 아직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진 좋아. 나도 한지 얼마 안 돼서. 송 과장님은 어떠세요? 어떤 의미지? 결혼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요. 결혼은 해도 합법이고, 안 해도 합법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네? 농담이고, 나 같은 경우는 같이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아. 연애 때나 신혼 때 찍었던 사진들 보면 재미있고, 같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게 좋더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예쁘고,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고,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효도하는 것 같고, 뭐 좋은 점이야 많지. 안 좋은 점도 있나요? 왜 없겠어? 회사 일 끝나고 눈치 보고 집에 들어가야 하고, 뭐 하나 하려면 허락받아야 하고, 양가 부모님 같이 챙겨야 하고, 서로 맞춰 사는 데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있지.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결혼하면 행복감도 커지는 만큼 받는 스트레스도 커지는 것 같은데, 정대리는 어때? 저희는 서로 거의 터치 안 해요.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럴 거야. 나도 신혼 때는 그랬어. 아이는 너무 예쁜데 그만큼 힘들어. 그리고 애 키우는데도 진짜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내랑 생각이 달라. 예를 들면, 날이 따뜻한데 아내는 혹시 모르니 따뜻하게 입히자고 하고, 나는 땀이 나는데 왜 이렇게 두껍게 입히냐고 하고, 뭐, 아이 용품이나 책도 중고로 살까, 새 것으로 살까, 이런 걸로도 다 부딪히지. 그런 자잘한 것들에서 잘 맞춰가느냐, 아니면 서로 싸우느냐, 뭐 그 차이지. 아, 과장님 말 들으니까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녀가 만났으니 서로 다른 게 당연해. 문제는 자신만 옳다고 생각할 때야. 불행의 시작이지. 나도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이기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렵네요. 생활 습관이나 집안일 하는 방식이나 같이 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는 바꿔야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겠지,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도 큰 것 같아.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어쩌면 상대방에게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결혼 생활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어쩌다가 이런 말까지 나왔지? 아유, 미안, 미안. 아니에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 이제 곧 결혼해야 하는데 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내가 권사원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말이야.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을 하는 거야. 절대 결혼을 전제로 사람을 만나지는 마. 결혼은 안 해도 그만이야.
네. 그런데 결혼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 걱정이 많아요. 남자친구랑 그때 그 문제? 네, 자꾸 돈 얘기하면 제가 속물인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어요. 아니야, 돈이란 게 정말 중요해. 주변에 보면 다 돈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해. 돈 문제는 투명하게 하는 게 좋아. 대부분의 이혼 사유도 사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돈 문제일걸. 권사원은 답답한 마음에 소갈이 하던 문제를 꺼낸다. 남자친구가 월급 받으면 게임에, 장난감에, 이상한 데다가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서 용돈까지 받아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남자친구가 게임 좋아한다고 했지? 네, 제가 보기엔 중독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 만날 때도 계속 게임만 해요. 남자친구가 게임에 의존하고 부모님과 분리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런 거지? 소비 습관도 이해를 못하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미워 보여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인 거구나. 어머님은 뭐라고 하셔? 엄마는 그냥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나서서 얘기하긴 그렇긴 한데 권사원,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정하는 거야.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 부모님도,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전부 각자의 인생이 있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야. 혹시 권사원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권사원은 곰곰이 생각한다. 저는 할머니가 가장 편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제 편이셨어요. 그럼 할머니께 한번 여쭤봐. 솔직하게 고민을 말씀드려. 네, 송 과장님 고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끝난다. 권사원과 정대리, 송 과장은 사무실로 돌아간다. 주말이다. 권사원은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한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분이다. 고민거리가 있을 때마다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 마트에 들러 이것저것 할머니가 필요하실 만한 것들을 산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마이구미가 보여 몇 봉지 같이 챙긴다. 덜커덩 덜커덩. 할머니가 계신 요양으로 향하는 시외버스는 비포장 도로를 열심히 내달린다. 권사원은 콘크리트에 깔릴 것 같은 도시에서 벗어나 창밖으로 흘러가는 산과 들을 보기만 해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향긋한 흙냄새가 코를 찌른다. 축축한 흙을 밟으며 새소리를 들으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권사원은 만나기도 전에 이미 할머니를 만나러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할머니 면회 오셨죠? 거동이 좀 불편하시긴 한데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지신 편이에요.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멀리 할머니가 보인다. 웃으며 권사원을 보고 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애기 왔어? 내가 무슨, 아직도 애기야. 나 이제 서른이에요, 할머니. 서른이면 애기지 뭐. 결혼한다면서 이 할미가 몸이 불편해서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우리 애기 시골리는 모습 봐야 하는데. 할머니는 아직까지 권사원을 애기라고 부른다. 권사원은 싫지 않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뭘 걱정해. 먹여줘, 재워줘. 아프면 돌봐줘. 근데 우리 애기 얼굴이 안 괜찮은데? 이 할미한테 말해봐.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할머니, 그래. 말해봐. 사실 고민이 있는데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나를 위해 못 산 거야. 네 할애비 챙기고 자식들 챙기다 보니까 금방 노인네가 되어버렸어. 지금 건강하기만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란다. 여기 있는 노인네들 이 세상 떠날 사람들이잖아. 얘기해보면 다 똑같은 말만 해. 자기 인생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산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할머니도 얼마 후면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권사원은 할머니 손을 꼭 잡는다.
뭘 그리 걱정해?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맞아요. 고마워요, 할머니. 권서원은 울컥하는 마음을 추스리고 얼른 가방에서 사온 것들을 꺼낸다. 그리고 마이구미 봉지를 뜯어 할머니에게 내민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마이구미 포도맛 여기 있어요. 아이고, 이 할미가 좋아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네. 나는 우리 애기랑 이거 나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각자 한 봉지씩 후딱 해치우던 때가 있었다. 이제 치아가 약해지신 할머니는 녹여 드신다. 권사원도 같이 녹여 먹는다. 우리 할머니 뱃살도 있고 볼살도 있으셨는데 어느새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할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권사원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속삭인다. 할머니와 아쉬운 인사를 하고 요양병원 밖으로 나온다. 할머니를 두고 나오는 마음이 무겁다. 요양병원, 요양원. 여기는 어떤 곳일까? 나이 들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종착지일까? 그냥 살던 집에서 살다가 눈 감을 수는 없는 걸까?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데 이 바쁜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돌봐줄 수 있을까? 권사원은 할머니를 방문한 본래의 목적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진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삶에 만족할까? 아니면 후회할까? 후회한다면 무엇에 대해 가장 후회를 할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길 원할까? 아니면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길 원할까? 집에 도착한 권사원은 일찍 잠이 든다.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든다. 알람 소리가 울린다. 알람 소리만큼은 꿈이라고 믿고 싶다. 겨우 알람을 끈다. 더 잘까? 지금 일어날까? 머릿속에 갈등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친다. 권사원은 일어나기를 택한다. 평소보다 일찍 준비하고 집을 나선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린다. 멀리서 쌍라이트를 켠 지하철이 다가온다. 지하철이 서서히 멈춰선다. 문 열리는 곳마다 발걸음 더 가서 멈춘다. 문 열리는 곳보다 반걸음 더 가서 멈춘다. 살짝 뒤로 후진하더니 위치를 딱 맞춘다. 지하철을 탄다. 사람들이 별로 없다. 빈자리도 꽤 있다. 이상한 사람들도 안 보인다. 쾌적하다. 송 과장이 일찍 지하철을 타는 이유가 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역시나 송 과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송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 할머니 뵙고 왔어요. 그래? 잘했네. 뭘 하셔? 송 과장님과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인생 제가 결정해서 살라고요. 그래, 권사원도 잘 생각해봐. 남자친구랑 이야기도 해보고, 권사원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결정일 거야. 힘내! 권사원은 남자친구와 속초로 여행을 간다. 이번 여행에서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미래에 대해, 그리고 각자 스스로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부모님께 전화를 한다. 속초 다녀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운전 조심히 하겠다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겠다고 한다. 늘 어디 갈 때면 부모님께 보고를 한다. 처음 가보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다.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니 가슴이 탁 트인다. 터널이 많다. 터널이 많은 것은 산도 많다는 뜻이겠지. 터널 이름이 기린 1터널, 기린 2터널, 기린 3터널 계속 나온다. 길어서 기린이라고 지었나? 터널 안에 화려한 조명이 있다. 호루라기 소리도 난다. 권사원은 여행을 간다기보다 인생에 있어 중대한 전투를 앞둔 기분이다. 아니지, 싸우러 가는 게 아니지. TV 토론을 앞둔 대선 후보,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는 형사가 된 심정이다. 남자친구를 헐뜯거나 취조하거나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은 여자친구이자 예비 신부 자격으로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것뿐이다. 서울에서 속초까지는 생각보다 가깝다. 밀리지만 않으면 2시간이면 도착한다는데 오늘은 좀 밀린다. 네가 늦게 나와서 차 밀리잖아. 남자친구가 말꼬리를 길게 느리면서 짜증이 섞인 말투로 말한다. 미안해. 네가 제 시간에만 나왔어도 벌써 도착했겠다.
권사원은 남자친구랑 먹을 과자를 챙기느라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었다. 뭐라 대꾸할 말도 없어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 에어컨 바람이 차다. 춥다. 더위를 많이 타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추운데 에어컨 좀 줄일까? 이거보다 한 단 낮추면 더워져. 권사원은 자신 쪽에 에어컨 구멍을 막는다. 창문을 살짝 연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온다. 저 멀리 터널이 보인다. 터널이 가까워지자 창문을 닫는다. 팔짱을 끼고 몸을 움츠린다. 남자친구는 덥고 자신은 춥다. 덥고도 냉랭하다. 둘 다 아무 말이 없다. 침묵을 채워주는 것은 라디오 소리뿐이다. 붐붐 파워에서 으짜와 렛츠고 광고 타임 슝을 몇 번 듣다 보니 속초에 도착한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니 남자친구가 바닷가로 가자고 한다. 바다의 색깔은 하나인 것 같지만 햇살이 쨍할 때의 색깔과 흐린 날의 색깔은 완전 다르다. 쨍한 날은 하늘색과 짙은 파란색의 중간을 띠지만 이 흐린 날은 어두운 파란색과 회색을 섞어 놓은 듯한 탁한 색이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다. 내 머리도 마음도 하늘처럼 맑았으면 좋겠다. 남자친구의 머리와 마음속을 투명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닷가로 간다. 권사원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부드러운 모래의 촉감을 느끼며 걷고 싶다. 남자친구는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 모래를 밟는 느낌도 싫어한다. 신발에 모래가 들어갈까봐 뒤꿈치부터 조심스레 살금살금 걷는다. 남자친구의 신발에 모래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들어가면 그의 기분에 짜증이 더해질지 모른다. 괜히 온 것 같다. 남자친구 핸드폰에서는 계속 진동이 울린다. 게임 알람이다. 예전 같으면 바로바로 확인할 텐데 오늘은 확인하지 않는다. 게임에 목매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걸까? 좀 변한 건가? 기대해 봐도 되나? 약간의 희망이 생긴다. 별 말이 없다. 보통 권사원이 먼저 말을 시작하는데 권사원이 말을 안 하니 남자친구도 말을 안 한다. 냉랭하지도 포근하지도 않은 분위기다. 그때 남자친구가 한마디 한다. 닭강정 사러 갈까?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다. 권사원과 남자친구는 속초시장으로 간다. 유명하다는 닭강정 가게를 찾아 들어간다. 위생 문제로 뉴스 기사가 난 이후로 주방을 완전히 바꿨다고 한다. 권사원 내 회사 공정의 클린룸 수준과 맞먹는다. 마치 반도체 회사를 연상시킨다.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닭강정을 튀기는 것 같다. 속초라서 가격이 쌀 줄 알았는데 서울보다 비싸면 비쌌지 싸지는 않다. 17,000원, 18,000원. 요즘 마트에 가면 1만 원 초반대에 치킨 한 마리 살 수 있는데 어쩐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닭강정 보통 맛을 포장해서 숙소로 간다. 가는 길에 맥주를 산다. 자신이 좋아하는 오감자와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썬칩도 산다. 숙소로 들어가 남자친구가 손을 닦는 동안 권사원은 닭강정 박스를 열고 상을 차린다. 뒤이어 권사원이 손을 닦는 동안 남자친구는 과자 봉지를 뜯는다. 세면대 위에 있는 비누가 포장 그대로 있다. 남자친구는 비누칠 안 하고 물칠만 했다. 권사원은 비누칠을 꼭 해야 손을 닦는 것 같다. 사소한 것부터 차이가 난다. 사소하니까 차이가 나는 것일 수도 있다. 맥주 캔을 딴다. 칙. 가스 빠져나가는 소리가 짧고 간결하다. 가볍게 건배를 한다. 무표정도 아니고 미소 짓는 표정도 아니다. 어정쩡한 표정이다. 그 유명하다는 속초 닭강정을 드디어 먹는다. 아, 그런데 기대가 너무 높았나? 서울에서 먹던 그냥 평범한 맛이다. 남자친구가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은 핸드폰을 본다.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인다. 왼손에는 닭강정, 오른손에는 핸드폰. 남자친구에게는 핸드폰 1위, 닭강정 2위, 가끔 나 3위. 권사원이 먼저 말을 꺼낸다. 닭강정 맛이 괜찮긴 한데 너무 기대가 컸나 봐. 남자친구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한다. 나도 그래. 뜨거우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권사원과 남자친구 사이에 다시 침묵이 이어진다. 권사원은 다시 먼저 말을 붙이기 싫다. 그래도 여행 기분도 내야 하고 진지한 이야기도 해봐야 하는데 계속되는 침묵이 불편하다.
게임 재밌어? 아까 운전하느라 못해서 이거 조금만 할게. 그래. 남자친구가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는 중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다. 아씨, 아이템 못 먹었잖아. 아유, 여보세요? 잘 도착했어? 궁금해서 전화했어. 잘 도착했지. 왜? 그냥 궁금해서 한 거야. 잘 도착했는지. 끊어. 남자친구는 통화 종료 버튼을 급하게 여러 번 누른다. 아이씨, 큰일 날 뻔했네. 다시 폰을 가로로 두고 게임 화면을 띄운다.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저렇게. 권사원은 생각한다. 남자친구가 게임하는 중에 자신이 전화를 했어도 저랬을 수 있겠구나. 아니다. 쭉 그래 왔었을 것이다. 전화를 받고 억지로 통화를 이어가다가 빨리 끊기만을 기다렸겠지. 권사원은 오감자를 하나 집어먹는다. 바사삭 씹다가 과자가 목으로 거의 넘어갈 때쯤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면서 과자와 같이 넘긴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게임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선칩을 하나 집어먹는다. 천천히 씹는다. 남자친구는 권사원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힐끔 쳐다본다. 다 했어, 다 했어. 짠, 짠. 맥주 캔끼리 부딪히고 또 한 모금 마신다. 이게 미래의 모습이다. 한 명은 게임하고 한 명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기다리는 모습. 멍하니 기다리고 앉은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 무슨 애정 결핍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권사원은 일그러진 미소를 입가에 담고 말한다. 우리 결혼하면 게임하는 시간 정해놓고 할까? 뭐야, 네가 엄마야? 우리 엄마도 그런 소리 안 해. 알겠어. 미안. 그리고 내가 게임하는 거 취미잖아. 나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이게 취미야. 네가 이해해줘. 내가 게임하는 동안 너는 너 취미생활 해. 나 쳐다보지 말고. 남자친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나도 그 게임 해보려고 몇 번 시도해봤는데 재미없어서 그냥 지웠어. 이게 처음에는 그래. 계속 하다 보면 재밌어. 내가 가르쳐 줄게. 같이 하면 더 재밌어. 아니야, 괜찮아. 여자들은 왜 남자들 게임하는 걸 싫어할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남자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남자친구와 권사원은 한동안 말이 없다. 게임도 같이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다. 침묵이 다시 이어진다. 결국 권사원이 먼저 침묵을 깬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볼까? 권사원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온다. 말해놓고 나니 자신도 당황스럽다. 무슨 소리야? 남자친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권사원은 이왕 꺼낸 말이니 계속 이어간다. 우리 결혼 잘 모르겠어. 왜 이제 와서? 나에 대해 자신이 없어. 원래 그래. 결혼 전에는 다들 그런 생각이 든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뭐가 걱정이야? 결혼하면 내가 잔소리를 엄청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서로한테 스트레스 주고 그러다가 싸우고. 왜 그런 걱정을 해? 나한테 잔소리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다 맞춰가며 사는 거야. 권사원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본론을 말한다. 나랑 다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떤 거? 한두 개가 아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 용돈 받는 거랑 게임에 돈 쓰는 거? 그게 이해가 안 가? 맥주 사 먹는 거는 이해 가고? 그리고 용돈 받으면 좋은 거지. 넌 지금 복에 겨운 거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용돈 안 주면 오히려 섭섭할걸? 나는 용돈 안 받아도 돼.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는 거 싫어. 우리끼리 돈 열심히 모으면서 재테크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어. 재테크는 하고 싶다면서 용돈은 받기 싫다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이제까지 재테크 같은 데 관심도 없었으면서 결혼한다니까 갑자기 왜 이러는데? 이것 봐. 우리는 너무 경제관념이 너무 다르잖아.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분명 부딪힐 거야. 경제관념? 네 경제관념이 뭔데? 월세 살면서 재테크 하는 거? 그렇게 하면 경제관념 있는 짓이야? 그냥 멍청한 짓이지. 너 같은 팔랑귀들이 이상한 데 투자해서 말아먹은 거야.
권사원은 말문이 막힌다. 이 대화를 계속 끌고 가야 할지 모르겠다. 아예 자신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남자친구가 권사원을 노려보고 있다. 권사원도 지지 않고 남자친구를 쏘아본다. 적어도 대화를 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건 마치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 오빠는 그냥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처럼 보여. 내가? 완전 어이없다. 너 그냥 결혼하기 싫으니까 이상한 핑계 갖다 붙이는 거지? 아니야. 집 문제도 그렇고 용돈도 그렇고 현실 도피 맞아. 게임도 취미가 아니라 중독처럼 하고 있어. 그냥 현실 도피라고. 내가 무슨 중독자야? 징징. 핸드폰에서 게임 알람이 울린다. 남자친구는 고민한다. 이 상황에서 버튼을 누를지 대화를 이어갈지. 권사원도 궁금하다. 남자친구는 몇 초간 고민하더니 재빠르게 버튼을 누르고 대화를 이어간다. 게임 좀 하는 것 같고 중독자 취급하고 그래?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요즘 집 얘기하면서 돈돈거리고 내가 레고 샀다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게 뭐가 잘못한 거야? 내가 무슨 죄 졌어? 내가 말했잖아. 술, 담배 안 하는 대신 취미로 하는 거라고. 나도 술, 담배 안 해. 술, 담배 안 하는 걸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 마. 다른 남자들 다 하잖아. 그리고 여자가 술, 담배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 엄마가 술, 담배 하는 여자 절대 만나지 말라 그랬어. 확실해졌다. 이 남자는 진짜 아니다. 툭하면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가 그랬는데. 내가 그동안 미쳤나 보다. 아직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사람을 좋아하다니. 평생 엄마 둥지에서 못 벗어날 사람이다. 그래, 내가 이상한 거야. 그런 걸 이해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 내가 이상한 거야. 됐지? 나 갈게. 어딜 가 지금?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마. 이제 우리 서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이씨, 나랑 장난해? 저놈의 얼굴에 맥주를 확 뿌려버리고 싶다. 권사원은 바로 짐을 싼다. 이 사람 얼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볼 이유도 없다. 택시를 부른다. 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싸움이 되어버렸다. 진지한 대화를 원했는데 남자친구는 예전부터 그랬다. 중요한 문제나 속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다른 주제로 돌리거나 웃어 넘기거나 화를 냈다. 왜 피하는 걸까? 무엇이 두려운 걸까? 권사원은 택시를 탄다.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달라고 말하고는 뒷좌석에 몸을 깊이 묻는다. 3년 넘게 나는 이 남자를 왜 좋아했을까? 무엇 때문에 결혼까지 생각했을까? 그냥 결혼할 나이가 돼서? 그 정도 사귀었으니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남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은 불안감? 내가 상대를 미친 듯이 사랑했다면 모든 것을 다 이해했을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기를 기대한 걸까? 내가 바뀌어야 했나? 내가 나를 바꾸기도 힘든데 남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인가? 너무 많은 생각이 휘몰아친다. 뭐가 잘못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자꾸 곱씹는다. 결론 없는 질문들만 맴돈다. 이제야 조금 알겠다. 연애를 할 때는 사랑의 결실이 결혼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결혼은 사랑의 현실이 더해진 시작점이다. 마치 취업준비생들한테는 취업이 모든 게 끝인 것 같지만 혹독하면서 허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끼리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다. 인생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USB 한 번에 꽂기. 완전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다. 권사원은 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 오늘 출발하는 버스는 모두 떠나고 없다. 모텔에서 자야 한다. 그 자식이랑 있느니 혼자 있는 게 낫다. 모텔에 짐을 놓고 근처 바닷가로 간다. 가족들과 연인들이 폭죽놀이에 한창이다. 낮은 하늘에 연기가 폴폴 떠간다. 이 밤에 혼자서 바닷가를 걷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다들 누군가와 같이 있다. 그런데 외롭지 않다. 발목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끊어낸 기분이다.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맨발로 바닷가를 걷는 게 멋있어 보였다. 권사원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는다. 이제 거리낄 게 없다. 아, 그런데 여기저기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다. 깨진 병도 보인다.
잘못하다가 유리 조각이라도 밟으면 피를 볼 것 같다. 안 되겠다. 권사원은 주섬주섬 다시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는다. 어둑어둑한 해변가를 걷다가 모래성을 만든다. 파도에 무너지지 않게 수로도 판다. 파도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니 금세 없어진다. 아무도 내가 여기에 모래성을 만든지 모른다. 나만 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나조차도 어디에 모래성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뭐든지 쌓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쉽다. 마음의 성도 비슷하다. 가게에서 폭죽을 산다. 15발짜리 폭죽을 하나 산다. 폭죽에 불을 붙이려는데 라이터가 없다. 저쪽에서 아빠, 엄마, 딸, 아들, 네 식구가 소리를 지르며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5만 원어치 산 것 같다. 행복해 보인다. 저런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의 정답일까? 저기요, 죄송한데 라이터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권사원은 불을 붙이고 팔을 쭉 뻗는다. 슈, 팍팍팍팍. 손에서 한 발씩 나갈 때마다 전해지는 미세한 충격이 좋다. 이 폭죽들과 함께 그 자식에 대한 기억을 모두 날려버리고 싶다. 폭죽은 축제 때 터트린다. 혼자 바닷가에서 폭죽을 터트린 오늘 밤은 잊히지 않을 것 같다. 193쪽. 달까지 달려가도 닿을 수 없다. 정대리의 신혼집에 주문한 가전과 가구가 모두 들어왔다. 집은 20년 정도 되었지만 최신식 가전제품이 인테리어 역할을 한다. 집 연식에 비해 가전제품이 너무 새 것이다. 새 것이다 보니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 다 깨진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른 것 같다. 다용도실에서는 세탁기와 일체형으로 나온 건조기가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다. 방에서는 스타일러가 옷을 흔들고 있다. 거실에서는 무풍 에어컨이 은은한 바람을 내뿜는다. 360도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고 있다. 초고화질 텔레비전이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다. 무선 청소기는 구석구석 묵묵히 충전 중이다. 주방에서는 연 핑크색 냉장고가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있다. 커피 머신은 커피를 내리고 있다. 식기세척기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음이온 바람으로 머리칼이 상하지 않게 말려준다는 다이슨 드라이어가 화장대에 놓여 있다. 이 모든 것을 월 200만 원에 누릴 수 있다. 1년만 내면 된다. 그 후에는 완전히 자신의 소유다. 진정한 풀소유. 정대리는 너무나 만족스럽다. 이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거실 바닥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벽지에는 기하학적 무늬들이 박혀 있다. 도배를 화이트로 새로 할 걸 그랬다. 체리색 문틀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주인이 아니니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집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 화이트 톤의 미니멀 인테리어로 꾸며 살고 있는 친구 집을 떠올리니 더욱 비교가 된다. 가전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래도 이 최신상 가전제품들을 쓰고 있는 모습을 공유해야 한다. 모두가 부러워해야 한다. 커피 머신만 클로즈업해서 찍어 업로드한다. 홈, 샵 홈카페, 샵 아메리카노, 샵 커피 한 잔의 여유. 정대리 부부는 저녁 산책을 하러 한강공원으로 나간다. 한강에 매일 나올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정작 몇 번 나온 적은 없다. 사람들이 많다. 돗자리 깔고 옹기종기 앉아 먹고 마시고 있다.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전거들이 쌩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킥보드도 많이 보인다. 오빠, 나 사진 좀 찍어줘. 정대리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려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 참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이러고 있다. 아니, 폰 거꾸로 돌려서 카메라가 아래로 가게. 계속 눌러. 하나만 건지면 돼. 그녀가 명령한다. 찰칵, 찰칵, 찰칵. 활짝 웃으며 만세를 한다. 김연아처럼 한 바퀴 돌기도 한다. 전지현처럼 머리카락도 튕긴다. 저 멀리 바라보기만 한다. 놀란 척? 부끄러운 척?
귀여운 척도 한다. 찰칵, 찰칵, 찰칵. 짧은 순간에 사진 30여 장을 찍었다.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간다. 편의점 근처는 라면 냄새로 가득하다. 이 밤에 편의점은 라면 먹는 사람들로 득실거린다. 신기하게 은박 그릇에다 봉지 라면을 끓여 먹는다. 저게 컵라면보다 맛있나? 집에서 먹는 것보다 아무래도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긴 하다. 둘은 맥주를 마시며 계속 걷는다. 사람 구경이 재미있다. 다리 위로 지나가는 지하철을 보는 것도 낭만적이다. 걷다 보니 집에서 꽤 멀리까지 왔다. 오빠, 나 힘들어. 다리 아파. 센스 있는 남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저기 킥보드 여러 대가 서 있다. 그럼 우리 저기 있는 킥보드 타볼까? 아, 좋아. 저거 타보고 싶었어. 정대리는 자신의 동물적 센스에 스스로 감탄한다. 앱을 깔고 신용카드를 등록하니 바로 탈 수 있다. 두 사람은 킥보드에 함께 올라타서 중심을 잡는다. 앞에는 와이프가 타고 뒤에 정대리가 탄다. 가끔 이렇게 타는 커플들을 보고 그냥 각자 타지 뭐하러 같이 타나 했는데 막상 자신이 그렇게 타니 흐뭇하다. 결혼하고 식었던 연애 감정이 다시 생기는 것 같다. 속도가 꽤 빠르다. 웬만한 자전거는 그냥 추월한다. 그냥 이거 타고 집 앞까지 가자. 좋아. 한강공원을 벗어나 집 쪽으로 향한다. 이거 진짜 편하네. 왜 진작 안 타고 다녔지? 차가 필요 없겠네. 으아, 팍! 정대리는 길거리에 넘어져 있던 킥보드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앞에 있던 와이프는 소화전에 머리를 부딪히고 내동댕이 쳐졌다. 정대리는 보도블록을 불렀다.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답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 119, 119, 여기요, 여기요, 빨리, 빨리,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실려간다. 구급차에 올라타고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앞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한 기억만 있다. 정대리가 깨어난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면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일어나기가 힘들다. 조심스럽게 팔다리를 움직여 본다.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고개를 빼고 살펴보니 다리에 깁스를 대고 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킥보드 타다가 넘어졌지.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거야? 와이프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린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커튼을 연다. 맞은편에서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체크하고 있다. 저기요, 제 와이프는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죽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네? 일단 환자분도 안정이 필요해요. 아내분 보호자가 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움직이지 말고 계세요.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다리는 감각이 없다. 킥보드가 그렇게 빨랐나? 옆 침대에 정대리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가 있다. 먼저 말을 걸어온다. 혹시 킥보드 타다가 그랬어요? 네. 저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네. 저보다 훨씬 많이 다치셨네요? 네. 다시는 안 타려고요. 차에 박는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 했어요. 네, 저도 넘어지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와이프랑 같이 탔는데 하나에 두 명이 타신 거예요?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와이프 보러 가야 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대리는 여전히 정신이 없다. 얼마 후 다른 간호사가 들어온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아, 네. 아까는 감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욱신거려요. 회복 중이라 당분간은 그러실 거예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제 와이프는요? 아내분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뇌수술을 하셨어요. 네? 뇌수술이라고요?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119에 빨리 신고하신 덕에 그래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까? 머리 쪽이라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보러 갈 수 있나요? 아내분은 주무시고 계세요. 환자분도 움직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 당분간 이대로 계셔야 해요. 네. 간호사가 몇 가지를 확인하러 나간다.
확인하고 나간다. 옆에 있던 남자가 다시 말을 건다. 혹시 보험 따로 들어놓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 뇌수술하면 병원비가 꽤 나올 텐데요. 아, 입원비, 수술비 다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해요. 만만치 않게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알아볼게요. 며칠 뒤 정대리는 목발을 짚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화장실에 간다. 거울을 보니 끔찍한 몰골의 사내가 있다. 병원비가 궁금하다. 원무과로 가서 병원비가 얼마인지 물어본다. 저 병원비 알고 싶어서 왔는데요. 제 와이프 거랑 같이요. 네, 잠시만요. 입원비, 수술비 다 해서 현재까지 3천만 원입니다. 네? 3천만 원이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자분 수술한 거 하고 아내분 머리 수술 2번 하시고 입원비까지 다 해서입니다. 말도 안 돼. 의료보험이 안 됩니까? 의료보험 적용해서 내실 금액만 3천만 원입니다. 정대리는 깜짝 놀랐다. 3천만 원? 말도 안 돼. 무슨 병원비가 3천만 원이나 돼? 나에겐 3천만 원이 없다. 화가 난다. 뭐 어쩌라는 거야. 좀 따져야겠다. 근데요, 이 수술 누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네? 나는 수술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나랑 와이프 수술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마음대로 수술해놓고 돈 내라고 하시냐고요? 수술 안 하셨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수술 안 하면 죽을지 살지 그쪽이 어떻게 알아요? 원무과 직원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성을 상실한 사람과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표정이다. 고성이 오가자 원무과 과장이 나온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수술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댁들 마음대로 수술해놓고 3천만 원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환자분 진정하시고요. 뭘 진정해요? 나는 돈 절대로 못 준다고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다. 정대리는 쩔뚝거리며 목발을 짚고 입원실로 돌아간다. 침대에 누우니 3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둥둥 떠다닌다. 월급 받으면 바로 다시 영원인데 3천만 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걱정이다.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할까? 결혼 자금으로 1억이나 주셨는데 미쳐버릴 것 같다. 와이프는 돈이 없겠지? 자신만큼 쇼핑을 좋아하는데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다. 돈이나 좀 모아둘 걸 후회된다. 대기업에 8년 가까이 다녔는데 통장에 3천만 원이 없다니. 그동안 뭐 했나? 자괴감이 든다. 정대리는 머릿속이 복잡하다. 돈을 어디에서 융통해야 할지 고민이다.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나? 그건 절대 안 되지. 인생을 한 번에 바꿀 마지막 사다리인데. 그건 남겨둬야지. 전세금 빼고 이사 가야 하나? 와이프가 노발대발할 걸. 차를 팔아야 하나? 팔면 딱 3천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차를 팔아? 얼마 나왔대요? 옆 침대에 남자가 묻는다. 3천이요. 많이 나왔네요. 저는 500 정도 나왔는데 돈이 부족해서 다른 오토바이 팔았어요. 어차피 트라우마 때문에 오토바이도 못 탈 것 같고 그래서요. 네, 저도 걱정이네요. 진짜 고민되시겠네요. 3천이면, 어우, 저 남자도 오토바이를 팔았구나. 나도 차를 팔까? 그거 아니면 돈 나올 곳이 없는데. 비트코인이냐, 자동차냐. 어차피 다리 아파서 운전도 당분간 못하겠지. 그럼 차를 팔아야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반떼 계속 탈 걸. 또 한 번 후회가 밀려온다. 자, 오늘은 206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린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